여러분, 오늘은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쪽에서는 일이 계속 커지는 회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목은 RF 머트리얼즈입니다. 자, 시작부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단순히 테마 때문인지 아니면 실적과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인지, 이거 구분 안 되면 우리는 늘 남들이 던져준 재료만 먹고 끝납니다. RF 머트리얼즈는 최근에 딱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이 붙으면 테마처럼 보이는데 공시를 뜯어보면 이 회사 지금 체질을 바꾸는 중이네 하는 포인트가 나와요. 오늘 대본은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첫째, RF 머트리얼즈가 정확히 뭘 파는 회사인지. 둘째, 최근 공시가 말해주는 변화 실적, 투자 주식수. 셋째, 성장 논리의 중심축 AI 데이터 센터, 강통신 그리고 방산. 넷째, 우주급 패키지가 의미하는 것. 다섯째, 리스크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체크할 질문 리스트. 그럼 시작합니다. RF 머트리얼즈는 뭐 하는 회사인가? RF 머트리얼즈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화합물 반도체 소자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패키지를 만드는 회사. 화합물 반도체라고 하면 인듐인 IMP, 갈륨 비소주 AAS, 질화갈륨겐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언급되죠. 이 소자들은 성능이 좋지만 실제 장비에 넣어서 굴리려면 패키징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좋은 반도체를 만들면 끝 아닌가요? 왜 패키지가 중요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열이 못 빠지면 성능이 꺾이고 진동 충격 온도 변화에 버티지 못하면 산업방산에서 못 씁니다. 특히 RF 고주파, 강통신, 레이저, 적외선 센서 같은 영역은 열실내 성적 밀도가 생명인데 그걸 결정짓는 게 패키지예요. RF 머트리얼즈는 공정 측면에서도 자체 내재화를 강조합니다. 세라믹, 금속 가공, 도금, 메탈라이징, 브레이징 등 공정 라인을 직접 갖고 제조한다고 회사가 밝히고 있죠. 이게 왜 포인트냐? 패키지는 조립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정기술 싸움입니다. 도금 한번 삐끗하면 불량률이 올라가고 접합이 흔들리면 신뢰성이 무너지고 열이 못 빠지면 고객사 인증을 못 뚫습니다. 그래서 이 업은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쉽게 바뀌지 않는 대신 한번 밀리면 다시 들어가기 어려운 고객사 인증 기반 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 그럼 RF 머트리얼즈 고객은 누구냐, 어디에 쓰이냐? 공식적으로는 강하프틱 통신, RF 통신, 레이저 모듈, 적외선 센서 등 패키지를 공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에서는 실적 개선 요인 중 하나로 루멘텀 LUMENTUM양 펌프 레이저 공급 확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축이 있어요. 바로 방산 자회사입니다. RF 머트리얼즈는 방산 쪽으로 연결되는 자회사 RF 시스템즈 실적 개선이 언급됩니다. 즉 RF 머트리얼즈를 볼 때는 광통신 AI 데이터 센터 쪽 패키지 방산 밸류체인 자회사 축, 이 두 축을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공시가 말해주는 것 실적이 바뀌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공시로 들어갑니다. 2026년 1월 26일 RF 머트리얼즈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냅니다. 여기서 숫자가 핵심이죠. 기사 기준으로 연결 기준. 매출액 약 639억 원, 영업이익 약 73억 원, 순이익 약 102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 증가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변동 원인으로 언급한 핵심 문장도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형 패키지 수주 증가가 매출 영업이익 증가 요인. 여기서 질문. AI 데이터 센터형 패키지? 이게 무슨 패키지일까요? GPU 패키지인가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RF 머트리얼즈가 주력으로 알려진 영역은 화합물 반도체 소자 패키지이고 특히 광통신 레이저 고주파 쪽이 강점으로 정리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단순히 GPU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내부와 데이터 센터 간 연결해서 광통신 트래픽이 폭발하고 그 광통신에 필요한 레이저 강 모듈 밸류체인 수요가 같이 움직입니다. 즉 AI 데이터 센터 강통신 수요 확대 레이저 강 부품 패키지 수요, 이런 간접 경로로 읽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증권가 분석 기사에서도 AI 확산에 따른 강통신 수요 증가 그리고 중국 강모듈 업체 제재에 따른 반사효과 같은 논리가 같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정리. 이번 실적 공시는 단순히 숫자만 좋아진 게 아니라 누가 돈을 벌어줬는지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형 패키지 수주 증가. 둘째, 방산 자회사 실적 개선 기사 언급. 셋째, 루멘텀형 펌프 레이저 공급 확대 기사 언급.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맞물리면 시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거 실적이 우연히 한번 튄 게 아니라 수요처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지점에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공시 토지 취득 이건 확장 신호일까? 다음은 2026년 2월 12일 공시 RF 머티리얼즈는 토지 취득을 결정합니다. 공시 내용을 보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 금액은 약 97.53억 원 97억 5,318만 5천 원으로 기재됩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계약금 잔금 구조도 언급됩니다. 계약금 10%를 2월 12일 지급, 잔금은 7월 31일 지급 예정, 취득 예정일도 7월 31일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질문. 토지 취득은 무조건 호재인가요? 공장 짓는 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정답은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입니다. 토지 취득은 두 가지 시그널을 동시에 줄 수 있어요. 첫째, 수요가 늘어서 생산 개발 공간이 필요해졌다 증설 확장. 둘째, 현금 흐름이 좋아져서 중장기 인프라 투자를 시작한다 체력 강화. 반대로 셋째, 설비 투자가 늦게 반영되면 감가상각 부담이 커지고 넷째, 수요가 꺾이면 고정비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취득 공시는 그 자체로 호재라기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타이밍에 나왔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실적 개선 1월 26일 공시 이후 토지 취득 2월 12일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은 일반적으로 확장 사이클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2026년 2월 2일 공시 추가 상장 이건 뭐였나? 또 하나 체크해야 할 공시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2일 추가 상장 공시가 확인됩니다. 추가 상장은 보통 스톡옵션 행사, 전환사채 신주인 수권 행사, 합병대가, 유상증자 등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핵심은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이벤트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질문. 실적 좋은데 추가 상장? 그런 물량 부담 아닌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담이 되려면 추가 상장 규모가 크고 해당 물량이 시장에서 바로 매도로 나오고 수급이 받쳐주지 못할 때입니다. 반대로 실적 모멘텀이 강하면 시장이 물량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를 공포 포인트로 보기보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걸 추천합니다. 추가 상장 이후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밀리나 아니면 거래량이 유지되며 가격대를 만들어주나 이거 하나만 봐도 수급이 진짜인지 감이 옵니다. 최근 뉴스 흐름 인사, 수급, 그리고 이야기가 붙는 과정. 이제 뉴스 흐름을 보죠. 첫째, 2026년 2월 초 인사 기사. RFHIC에서 한기우 부회장 선임 관련 기사에 RF 머티리얼즈, RF 시스템즈 언급이 같이 나옵니다. 이런 뉴스는 단기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핵심은 그룹 차원의 전략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기사에서는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 경쟁력 고도화, 고객사 다각화, 산업방산 분야, 신규 응용 확대 같은 방향성이 언급됩니다. 둘째, 수급 기사. 2월 20일에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주가 급등 같은 장중 수급 포착류 기사도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수급 기사는 믿을 만한가요? 수급 기사는 원인이라기보다 현상입니다. 하지만 현상이 반복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먼저 알고 들어왔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수급 기사에 흥분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붙을 만한 근거를 공시와 사업 구조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방금 봤던 것들이죠. 실적 구조 변동 공시, AI 데이터 센터형 패키지 수주 증가, 토지 취득 확장 가능성, 성장 논리의 본체 AI 데이터 센터와 강통신 패키지가 돈되는 이유. 이제 핵심 논리를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AI 데이터 센터 시대의 진짜 병목이 뭘까요? 전력? 맞습니다. 칩?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커지는 병목이 연결입니다. AI는 데이터가 움직여야 돌아가고 데이터가 움직이려면 강통신이 커져야 합니다. 강통신은 단순히 케이블만 깔면 끝이 아니라 레이저, 강소자, 고주파 구동 그리고 발열 관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RF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의 강점이 나옵니다. 고출력 고신뢰성 환경에서 소자를 안정적으로 실장하는 패키지 기술. 이게 왜 돈이 되냐면 이 영역은 단가가 싸게 내려가기보다는 성능 요구가 계속 올라가면서 고부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기사에서는 중국 강모듈 업체 제재로 인한 반사효과 기대도 언급됩니다. 이건 현실화 여부를 떠나 시장이 좋아하는 스토리 구조예요. 수요는 커지고 공급은 제약받고 대체 공급망이 필요하다. 이 프레임이 작동하면 패키징처럼 검증된 공급망이 필요한 영역이 재평가를 받습니다. 방산축 RF 시스템즈가 연결되는 의미. 다음은 방산축입니다. RF 머티리얼즈는 연결 자회사로 RF 시스템즈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이 리서치 자료에서도 언급됩니다. 그리고 방산 쪽은 이런 특징이 있죠.
첫째, 납품 사이클이 길다. 둘째, 인증과 신뢰가 핵심이다. 셋째, 한번 들어가면 반복 매출 가능성이 생긴다. 리서치 자료에서는 RF 시스템즈가 유도무기 체계 등의 구성품을 공급하고 수주잔고, 공급주기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여기서 질문. 방사는 뉴스가 나오면 급등하고 끝 아닌가요? 그렇게 끝나는 종목도 많죠. 그런데 진짜 강한 방산 밸류체인은 단발 납품이 아니라 체계 양산 업그레이드 후속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RF 머트리얼즈를 볼 때는 RF강통신의 성장성과 함께 방산 자회사가 실적 변동성을 줄여주는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관점으로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된 실적 개선 요인에 방산 자회사 RF 시스템즈 실적 개선이 함께 언급된 건 시장이 이 축을 같이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우주급 패키지 가능성과 검증 사이. 이제 우주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2025년 7월 기사에서는 겐식 등을 기반으로 한 고집적고 신뢰성 패키지 기술로 우주급 반도체용 패키지 개발에 주력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기사에서는 우주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을 내는 다층 세라믹 메모리 패키지 개발 성공, 누리호 탑재, 우주 검증일성 교신 성공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질문. 우주용? 그럼 매출이 크게 나오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우주용은 당장 대량 매출보다는 기술력 증명, 레퍼런스, 그리고 국책방산항공 우주 파이프라인 확장, 이쪽의 의미가 더 큽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 회사 기술이 극한 환경에서도 검증됐다. 그러면 방산 산업용 고신뢰성 시장에서 레벨이 올라간다. 이게 바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붙는 지점입니다. 우주 사업은 숫자로 증명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기술 레퍼런스는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때 입장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 뉴스는 이렇게 체크하면 좋습니다. 첫째, 단순 발표인지 실제 탑재 검증까지 갔는지. 둘째, 이 기술이 기존 주력 강통신 레이저 RF 방산과 공정 소재 측면에서 연결되는지. 셋째, 후속 국책 프로젝트가 이어지는지. 숫자만 보고 끝내면 위험한 이유 리스크 6가지.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면 방송이 재미없고 투자도 위험해집니다. RF 머트리얼즈를 깊게 볼 때 리스크는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고객사 집중 수요 변동. 패키지는 인증 기반이라 한번 들어가면 좋지만 주요 고객의 투자 사이클이 꺾이면 출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추가 상장 잠재 물량. 2월 2일 추가 상장 공시 같은 이벤트는 모멘텀 구간에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증설 투자 타이밍 리스크. 토지 취득이 확장 신호라면 좋은데 수요가 꺾이면 고정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기술 경쟁. 패키징은 진입 장벽이 있지만 경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객 요구가 올라갈수록 R&D와 품질 비용이 동반됩니다. 다섯째, 스토리 가열. AI, 우주, 방산, 중국 제재. 이 키워드들이 한 번에 붙으면 주가가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만큼 기대가 앞서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공시의 정정 가능성. 손익구조 변동 공시 문서에 정정 요구 안내 문구가 붙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럴 때는 최종 정정본을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 제가 질문 15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1. AI 데이터 센터양 패키지 수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군 비중이 늘었나? 질문 2. 광통신 레이저 쪽에서 수요가 늘었다면 고객사 제품 믹스 변화가 마진을 얼마나 끌어올렸나? 질문 3. 방산 자회사 실적 개선이 일회성인가 수주잔고 기반의 지속성인가? 질문 4. 토지 취득 목적은 생산 증설인가 연구개발 인프라 확장인가 혹은 단순 부동산 확보인가? 질문 5. 토지 취득 이후 CAPX 설비 투자 계획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후속 공시 체크. 질문 6. 추가 상장 물량의 성격은 무엇이고 오버행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질문 7. 중국 강모듈 제재 반사 효과는 현실 수주로 확인되고 있나 아니면 기대감 단계인가? 질문 8. 우주용 다층 세라믹 메모리 패키지 개발이 상업 매출로 이어지려면 어떤 단계가 더 필요한가? 질문 9. 우주방산에서의 레퍼런스가 기존 주력 통신 레이저 고객 확대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질문 10. 회사가 강점으로 말하는 공정 내재화도 금브레이징 메탈라이징과 수율과 원가에 어떤 우위를 주는가? 질문 11. 패키지 산업 특성상 고객 인증이 핵심인데 신규 고객 다각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 질문 12. RFHIC 그룹 전략에서 RF 머트리얼즈는 성장 엔진인가 기술 플랫폼인가? 질문 13.
실적이 좋아진 구간에서 고정비가 늘면 다음 분기 내년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더 커질까 아니면 비용이 먼저 늘까? 질문 14. 최근 수급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의 이벤트성인지 추세인지 확인할 데이터는 무엇인가? 질문 15. 결론적으로 RF 머트리얼즈는 AI 성장주로 봐야 하나? 방산 고신뢰성 패키지 플랫폼으로 봐야 하나? 이 1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 찾아서 채워보시면 RF 머티리얼즈가 머릿속에 정리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지금 RF 머티리얼즈를 보는 관점 한 문장. 자,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는 AI 데이터 센터 시대의 강통신 레이저 밸류체인 수요와 방산우주급 고신뢰성 패키지 기술 레퍼런스가 동시에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다만 추가 상장 같은 수급 변수, 확장 투자 토지 취득의 타이밍 변수, 스토리 가열 변수, 이런 리스크도 같이 붙기 때문에 우리는 좋다 나쁘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15개 질문을 체크리스트처럼 굴리면서 회사가 다음 공시실적으로 답을 내놓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RF 머트리얼즈를 그냥 테마주로 보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공시가 말해준 변화가 있고, 투자 공시가 말해준 확장 가능성이 있고, 우주방산 레퍼런스가 말해주는 기술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분 대신 질문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여러분은 RF 머트리얼즈에 대해 어떤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이 회사의 성장은 일시적인 수요에 올라탄 것인가? 아니면 패키지 기술 플랫폼이 한 단계 올라선 것인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